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위,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고대하던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만 하필이면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미국의 입장을 전해온 건데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애초에 북한 김정은을 무조건 대변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4월 9일에 북한 김정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건데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4월 9일 미 상원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 김정은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냐고 묻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한 건데요. 미 상원 2020년도 예산안 출석에 앞서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가장 성공적이고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고 2020년도 국무부 예산을 통해 우리의 목표 달성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시행, 집행하는 우리의 외교적 활동이 가능해진다라며 일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디서 많이 봐오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이걸 대표적으로 이용하던 게 바로 북한의 대표적인 전술인 양면 전술입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의 의미를 살펴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노딜로 끝났는데 북한 김정은과의 지속 가능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북한 김정은의 중대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양면 전술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의 이런 입장을 예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이런 부분까지 염두한 협상 전략을 대비해서 미국을 과연 방문한 것일까요? 하필이면 이게 언론을 통해 공식화된 날짜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직전일까요? 어쩌면 이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이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려스러운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19년 4월 5일 이미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사이는 매우 좋으며 앞으로 분명히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왜 이런 본색을 드러낸 걸까요? 미국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단독 확대회담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미 여러 번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어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 있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일관적인 태도와 막말로 유명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대북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과의 외교적 목표를 물었는데요.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FFVD로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불어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협 감소, 북한 인민들의 더 밝은 미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목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의 질의 답변 시간에는 대북 협상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재래식 수단의 위협 감소 발언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발언인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도 최근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지 시각 지난달인 2019년 3월 27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군사력과 첨단 재래식 군소품 개발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억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전략적 도발이 중단되고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2018년에 보고된 병력 구조, 준비 태세와 현재까지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의 주요 지피 초소 철수나 남북 경협에만 몰두해온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군사력이 건재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훈련인 한미동맹 훈련도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주요 정찰할 수 있는 구역이었던 MDL, 비행금지 합의 등 북한 김정은에게만 유리한 군사 합의를 이뤄왔는데요. 자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합의 이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경계심을 표시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재래식 무기에 관련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군사적 위협 자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뜻대로만 되진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하는 중재안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래식 무기 언급이 이번 북한의 비핵화 협상 카드로서 나온 것은 아니며 의회 답변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이란 설명인데요. 부디 이번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입장만 중지하려 들지 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 북한 김정은을 조금 더 압박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혹시 저만의 바람일까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김정은의 권력체제에는 비공식 규칙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CNA 켄고스 국장입니다. 켄고스 CNA 국장은 북한 김정은이 스스로 비핵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비핵화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아무리 북한 내에 권력 서열 1위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북한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이 한 번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100기 아닌 100기를 들게 된다면 북한 내부를 그동안 결속시켜 오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군부의 쿠데타나 인민들의 반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신뢰적 구축과 더불어 인민들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저만의 짧은 생각일 수 있지만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 고립시켜 스스로 핵포기를 감행하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비록 이번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나고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감히 바라봅니다. 미국의 철저한 대북 압박 제재에 적극 동참하여 조금 더 우리의 동맹국가인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감사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